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866-4362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등포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가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흥 주거지로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데요. 대형 쇼핑몰 등 생활 편의시설은 갖췄지만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네, 본부장님, 그렇다면 영등포 상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영등포 상권부터 영등포 뉴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그 조선시대 물자가 들어오는 포구로 지금의 강남만큼 활기하던 곳입니다. 현재에도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서울, 수원, 안양, 부천 등 서남권 지역,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최대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통의 중심 영등포구가 그 서울시 2030 플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앞으로 5년간 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등포 상권 분석부터 2018년 정책까지 미래 가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뜰 수밖에 없는 영등포입니다. 과거의 영등포는 조선시대부터 전국에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대표적인 포구였습니다. 한데 이제 1899년도에 경인선이 개통되자 지금의 영등포 상권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영등포 구청령 상권을 보시게 되면 주거 상업지역으로 오피스 시설과 주거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고정적인 소비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항아리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외식, 쇼핑, 문화생활 등의 복합 소비가 가능하고 다른 상권으로 이동하는 그 유동인구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률이 적어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등포 뉴타운을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서울시 2030 플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약 정부에서 500억 정도의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그 서울시 2030 플랜을 보게 되면 그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체계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의도 영등포가 도심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 뉴타운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거대 상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형 쇼핑몰이 밀집해 있고 영등포 전통시장, 한림대, 한강 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거대 상권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확장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노들로, 그리고 올림픽로, 강변북로 등 서울 전역으로 접근이 편리한 상태인데도 지금 더 교통의 확장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제 신안산선인 이제 복성철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18년도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 더 자리를 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등포구는 서울에서 입지, 교통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환경으로 가치 대비 저평가된 곳입니다. 기존의 항아리 상권과 영등포 뉴타운이 혼재돼서 그 결합된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 지역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등포구 양평동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장안동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866-4362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매물 5호선 양평역 500m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018년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실사용 면적 7평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욕실, 주방, 승강기 한 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8층 건물 중에서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매물의 분양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07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500만 원, 월세 시 약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양평동에 위치한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먼저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서남권, 서울에서 이제 서남권에 위치한 영등포구에 위치한 양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은 5호선 양평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그리고 그 2호선,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에서 약 도보로 8분 거리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요즘에는 이제 역세권만 있는 것보다는 뭐 몰세권, 뭐 숲세권, 학세권 이렇게 뭐 세권이 많이 붙고 있는데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안양천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뭐 코스트코라던가 대형 할인마트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몰세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 물건을 이용해서 2호선을 이용하여 도심이라던가 강남 접근성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5호선을 이용하여서 뭐 여의도, 공덕 등 주요 업무단지를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등포 뉴타운도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 영등포 시장역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영등포 뉴타운이 개발됨에 따른 주변 수혜 지역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호선과 2호선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또 주변에 안양천과 대형마트도 있는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앞에서 이제 이슈 때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구는 이제 서남권의 중심지로 그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이제 노후 시설과 생활 편리 시설이 많이 그동안 부족해였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 2030 플랜으로 그 확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500억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된 곳입니다. 그만큼 이제 영등포구는 굉장히 호재를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지역도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이 밀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2030 플랜은 중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경제기반형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의도와 영등포 도심권을 연결하는 이제 핀테크 듀얼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서울 서남권 신생활의 중심지로 한 번 더 발돋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로 지금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인데요. 이 제물포 터널이 조성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서부간선도로와 연계한 서남권 지역의 교통 체증 감소가 기대되는 호재입니다. 이 서부간선도로와 그 만나는 제물포길 목동 IC 주변으로 이제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구간은 9.72km 구간으로 이 제물포길 터널이 완성이 되면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굉장히 교통 체증이 많은 구간이었는데 이 지역을 터널로 뚫고 이쪽을 이제 교통을 하기 때문에 차량 이용 시 굉장히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포길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그 위로는 이제 문화 복합 시설들이
융화되어서 이쪽 위로도 굉장히 상권이 발달될 것으로 앞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물포길도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상권도 발달하고 또 교통도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본 매물은 이제 1, 2인 가구에 맞게끔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즘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원룸보다는 분리형 원룸, 투룸 이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급이 많은데 불구하고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대가 분리형 원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방형 창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방과 환기에 유리하고요. 분리형 원룸에 풀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스템 에어컨, 드럼 세탁기, 냉장고, 빌트인, 그리고 주방 시스템 가구와 그리고 빌트인장들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몸만 들어오셔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매물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분리형 구조에 채광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본 분양 금액은 1억 8천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 월세 시 1,070만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전세 시 약 500만 원, 월세 시 1억 원 정도, 임대사업자로 매입하셨을 경우에 1억 원 정도로 지금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이제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에 실투자금 500만 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본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일대에 투룸이 굉장히 공급이 많은데 불구하고 분리형 원룸 1.5룸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 따른 그 주택의 희소성과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고 공실률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호선과 5호선 양평역과 영등포 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 단지를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직장인 수요들이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30 도시 플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는 앞으로 도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가치 상승이 무조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실평수 20평, 3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14층 건물의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의 분양가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임대가는 전세 시 2억 9천만 원, 월세 시 2천에 120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900만 원, 월세 시 임대사업자의 경우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다세대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먼저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의 입지는 이제 서울의 동대문구 동북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본 물건은 이제 장안평역에서 약 800m, 도보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조금 이제 5분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안동에서도 굉장히 이제 상권이 발달된 장안 사거리 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장안평역 쪽보다는 주거의 환경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장안 사거리 일대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입지적으로는 생활하기 더 편리한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굉장히 넓은 40m 도로에 굉장히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이제 버스 노선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이 버스를 이용하여서 주변에 이제 명문 대학교인 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환승 없이 버스로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교통의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안평역 일대는 지금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그리고 서울시 중랑물 재생센터 등 굉장히 호재를 많이 품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만약에 먼저 선점 투자하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대학교가 많고 교통도 편리해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우선 입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안평역 일대가 2018년 1월 11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장안평역 일대에 약 15만 평을 유통상업지구로 일단 지정을 하고 용적률을 완화해서 이쪽에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을 하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장안평역 일대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앞으로 2021년까지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5,300억 원의 투자금과 서울시에서 200억 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42억 원 정도의 약 5,500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동안 낙후됐던 거의 약 5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중고차 매매단지가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여러 가지 산업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튜닝 산업, 그리고 신성장 제재조 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딜러 양성 산업 등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중고차라던가 자동차 하면은 이 장안평 일대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장안평역 일대 동대문구에서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만큼 생활 환경도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장안동 일대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랑물 재생센터가 공원화 사업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장안평역 일대의 중고차 매매단지와 중랑물 재생센터에 연계된 사업으로 이 중랑물 재생센터가 공원화가 되면 굉장히 이제 생활하기가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 노후됐던 자동차 중고차 매매 시장들이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현대화 사업이 되면 굉장히 이쪽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 자동차 매매단지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안동 왼쪽에는 이제 중랑천도 있습니다. 이 중랑천 같은 경우에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 이 중랑천도 여의도 10배 규모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지하로 묶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장안동 일대 그 개발 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와 외국 자동차 매매 단지 등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물건 특징이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물건은 그 장안동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안평역 일대는 이제 그 자동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자동차 유통상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용적률을 완화를 받게 돼서 그쪽으로 상권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장안평역보다는 이 본 물건지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장안 사거리 일대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건물이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제 일반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창호를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채광과 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빌트인 시스템으로 청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주방 가구, 한샘 정품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쿡탑, 그리고 드럼 세탁기 또 갖추어져 있고 주차 시설도 기계식 주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의 편리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룸 구조의 풀옵션을 갖추고 있는 두 번째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본 물건의 가격은 분양금액 2억 9,9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억 원이 넘지 않는 상업지의 3룸 20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금액 또한 전세 시 2억 8천 죄송해요. 제가 전세를 2억 9천인데 2억 8,500으로 말을 했어. CG 틀린 건가요? 아니요, CG가 되게 제게 틀렸었어요. 아, 네.
하셔도 되죠? 분양 금액부터 말하면 되죠. 네, 처음부터. 네. 제가 말하면 돼요, 바로. 네, 네. 하시면 돼요. 네, 본 물건은 분양 금액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3룸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월세 시 2천에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9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 임대사업자로 매입하셨을 경우에 8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렴한 3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로 그 실투자금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는 속도 또한 빠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투자금 900만 원대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희소 가치도 높은 지역이 투자 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장안동 오피스텔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매물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첫 번째 매물입니다. 5호선 양평역 500m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 사용 면적은 7평,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욕실, 주방, 승강기 한 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8층 건물 중에서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매물의 분양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000에 70입니다. 실투자액은 전세 시 500만 원, 월세 시 임대사업자의 경우 약 1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4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평수는 20평 3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4층 건물 중에서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분양 금액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월세 시 2천에 120만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전세 시 900만 원, 월세 시 임대사업자의 경우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66-4362로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